più tra i farfalloni. 약간 요번에는 그러면은 그 흑백으로 칠한 다음에 컬러를 넣어보는 방식으로 해볼까요? 근데 좀 노잼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만들어서 그냥 컬러는 통일이 된 거죠. 그러면 흑백으로 여기에 흑백 단계만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컬러를 입혀보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느 정도 대략적인 톤이 나오셨으면은 이제 중요 부위부터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요게 되게 오밀조밀하고 복잡하잖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너무 많아요, 정리할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컬러 톤만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부위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좀 정돈이 덜 돼도 주요 부분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냥 정돈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봤던 가까운 곳, 그리고 요철이 있는 곳, 그리고 밝음과 어둠이 확실하게 좀 구분되는 곳, 그리고 복잡한 곳, 이런 곳들을 이제 중심으로 좀 묘사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여기가 되겠고, 좀 제일 복잡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될 테고, 그리고 밝음과 어둠이 좀 확실하게 구분되는 이제 요철이 있는 부분은 뭐 요런 데가 되겠네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밝음과 어둠이 엄청 선명하게 구분되는 지점, 뭐 요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요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해줄 건지는 이제 편하게, 저는 뭐 꼭지점부터 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뭐 중간부터 해서 요거를 먼저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묘사를 할 때는 어떤 막 정확한 형태를 묘사하려고 안 해도 돼요. 좀 어느 정도의 가지고 있는 입체감 정도만 나타내줘도 충분히 보는 사람은 그 형태를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세상을 볼 때 그 초점 맞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흐리게 존재하는 부분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존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시선이 많이 머무는 지점인 거고, 그 이외의 다른 지점들은 조금은 흐릿하게 어느 정도 밝음과 어둠만 구분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어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형태를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컬러를 한번 입혀봅시다.
칼라를 한번 넣어 봅시다. 레이어를 뭐 오버레이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컬러를 쓰셔도 되고요. 그레이스케일이었던 애를 원래로 좀 돌려보시고 컬러 레이어를 좀 써서 한번 칠해보세요. 일단 어떤 식으로 되나? 그래서 그냥 그 컬러에다가 명도 단계만 입힌 그런 상태가 딱 되거든요. 요 안에서 이제 얘가 이제 좀 투명하니까 윗부분에 비해서 아랫부분이 좀 더 채도가 낮고 뭐 이런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런 지점들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좀 중간 지점쯤을 잘 찾은 다음에 채도가 높게 나오는 데랑 채도가 어둡게 나오는 데를 잘 구분을 하면은 그러면 아마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컬러도 좀 더 붉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좀 덜 붉은 지점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수월하게 컬러 톤을 입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그 제가 알기로는 요런 글레이징이라고 하죠. 흑백으로 먼저 칠해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올리는 요런 기법은 조금 탁해지는 경향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컬러가 올라가고 나서는 그냥 레이어를 합쳐가지고 아예 거기서부터는 컬러대로 그냥 묘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뭔가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원래 톤에 더 가깝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보정 같은 걸 좀 하셔가지고 너무 탁해진 부분은 좀 살리면서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선택이에요. 좀 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게 원래 느낌에는 더 가까울 확률이 높긴 하겠죠. 근데 이제 좀 덜 손을 쓰고 이제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내는 어떤 가성비적인 방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글레이징을 쓰든 아니면은 뭐 그냥 원래 색깔을 바로바로 뽑아서 칠하든 그런 거는 이제 선택에 가깝고,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어떤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채색을 할 때 이러이러한 느낌을 많이 살려야 되는 채색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유화 느낌을 많이 살려야 한다 그러면은 좀 꾸덕꾸덕하게 글레이징보다도 그냥 색을 여러 번 덮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런 느낌을 내면 좋을 거고, 근데 그냥 좀 컷을 좀 많이 그려야 되고 빨리빨리 그려야 되는 뭐 그런 작업물이다 그러면 글레이징을 쓰면은 아무래도 흑백 작업 후에 레이어 기능으로 이제 간단하게 컬러를 입힐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속도 면에서는 이득이 있겠죠. 그리고 색깔을 훨씬 다채롭게 써줄 수 있고요. 그냥 일반 레이어로 작업을 하면은 색깔을 여러 개 쓰려면은 매번 이제 계속 그 색깔에 맞는 명도 변화와 채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 흑백 톤을 먼저 해놓고 거기다가 요 글레이징 위에다가 그 컬러 레이어를 입혀가지고 올리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막 두세 번 작업을 안 해도 알아서 그 컴퓨터가 그 연산을 해주잖아요. 그 밝고 어둠 채도 조절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ppe un cugino d'amore.